안녕하세요. 극예술 매채연기입니다. 오디션을 준비하는 배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바로 나는 어떤 역할이 어울리는 배우지? 라는 거예요. 연기를 완전 처음 배우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지만 1년 정도 배웠다면, 그리고 오디션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독들이 나에게서 원하는 게 뭐지? 사람들이, 관객들이 나를 어떤 이미지로 보지? 라는 고민을 무조건 해요. 그리고 그만큼 매체에서 이미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미지 캐스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배우로서 나의 이미지를 알고 오디션을 준비하는 거랑 내 이미지를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연기만 하면서 오디션을 준비하는 것은 거의 여러분들의 무명을 3년을 줄이냐 마냐 하는 시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이곳 저곳에서 돈을 내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배우로서 이미지를 찾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타입캐스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미지 캐스팅이라고도 많이들 하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미지 캐스팅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배우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남이 나를 봐주는 이미지가 일치할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들이 극예술 매체 연기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인기가 있었던 원데이 클래스의 강의 내용 일부분입니다. 돈을 받고 가르쳤던 내용인데 저희가 한 달 사이에 구독자가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거의 2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극예술 매체 연기를 믿고 구독해줬던 분들에게 더 가치 있고 좀 다른 곳과는 다른 퀄리티의 정보를 드릴 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른 곳에서 받아볼 수 없는 가치의 내용들을 여기서는 받아볼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것도 많아질 거고요. 따로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서 메타인지 하게 되니까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찾길 바랄게요. 자, 우선 업계 관계자들이 이미지 캐스팅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미지 캐스팅은 인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원래라면 이 인물에 대해서 이런 컷, 저런 컷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 캐스팅이 되면요, 한 컷만 써도, 단 한 컷을 통해서 등장만으로도 아, 이런 서사를 가진 인물이구나,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촬영의 횟수도 줄이고 그 결과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 입장에서 이미지 캐스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둘째, 업계 관계자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해서, 연기 실력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어요. 왜냐면 20대 배우들은요,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캐스팅이 되는 역할 자체가요, 커다란 연기력을 요구받을 수 있는 역할들이 아니에요. 오디션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정도백을 나눠 받으면요, 100명 중에 95명은 정말 똑같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카메라 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배우 지망생들이 없어요. 대부분 전공생들은요, 학교에서 무대 기반의 커리큘럼으로 연기를 배우고 졸업을 해서 현장에 오고요. 비전공생들도 요새 갖춰진 학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학원에서 현장처럼 제대로 된 세팅으로 카메라 연기를 경험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여러분들의 연기 실력에 의존하고 투자하지 않아요. 짧은 오디션을 통해서 엄청난 실력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탑 주연 배우들처럼 이전에 흥행한 작품이 있고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모를까 20대 신인 배우들이 그런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미지 캐스팅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합니다. 연기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연기하는 나와 인물의 이미지가 싱크가 좋으면요, 관객에게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 지망생들의 90%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자신의 이미지를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인정도 못하는 사람. 둘째, 자신에게 어울리는 건 A라는 이미지인데 내가 하고 싶은 B 이미지로 승부를 보려고 고집 부리는 사람. 여러분, 만약
예술을 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순수 예술이 아니라 대중예술을 할 분들을 목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대중예술이라 함은 예술, 서비스 함께 가야 돼요. 즉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원하는 예술을 배우인 내가 제공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기를 순수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 나에게 환상을 심어준 연기,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꿈꾸고 동경하면서 배우를 꿈꾸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으로서 연기를 하고 있고 배우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중예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를 떠나서 나의 고객들, 즉 관객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나는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캐릭터와 관객이 나에게 원하는 캐릭터가 일치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확률은 정말 낮다는 거예요. 제가 11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런 경우는 1% 미만입니다.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를 봤는데 내 이상형이네? 근데 그 남자도 동시에 나를 보면서 내 이상형이네? 하는 확률이에요. 스타니슬라스키가 이런 명언도 했어요. 예술을 사랑해야지. 예술을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지 마라.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로서 정확한 이미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방식부터 바꾸셔야 돼요. 답정너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미 있고 그것에 대한 확답을 들으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에 동의한 분들은 이제 영상을 계속 아마 시청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찾고 딱 맞아떨어지는 독백까지도 찾아서 오디션을 본다면 지금까지 오디션의 성과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콜백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 제가 5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째, 연습실을 빌리세요. 둘째, 삼각대를 구비하세요. 셋째, 핸드폰용 마이크를 구매하세요. 넷째, 자신의 정면, 사이드, 풀, 클로즈업 사진을 찍으세요. 5번째, 집 TV나 노트북 등 큰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띄우세요. 이렇게 5가지 상황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다고 하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을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1번, 포지션.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모에 외적인 이 단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 결이라든지 눈이 짝짝이라든지 어떤 생김새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 얼굴이니까 조금 거슬리고 집중되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외모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남들은 여러분들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실력의 발전을 일으킬 수 없어요. 어떻게든 제3자로서 자신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띄워놓고 자꾸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면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위에서 정면, 사이드, 풀, 클로즈업 찍어둔 사진 4장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최소 10명 이상의 지인에게 보여주세요. 이때 너무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면요, 농담만 하고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최대한 중립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연인의 이미지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시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시 중에서 어떤 연인의 이미지야? 둘째, 나는 어떤 친구의 이미지야? 셋째, 나는 어떤 가족의 이미지야? 넷째, 나는 어떤 직업의 이미지야? 자, 나는 어떤 인간상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의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느끼는 게 제각각일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집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점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인간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명사를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명사에 따라오는 형용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2번째, 이미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형용사들이 보이시죠? 이 중에서 최소 1개, 2개까지만 선택을 할게요. 너무 많이 고르면 혼란스러우니까 최소 1개에서 2개까지만 고를게요. 지인들에게 선택해달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표시가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나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의 이미지의 90%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정리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짜증이 가득해 보이는 공무원, 집에서 언니랑 싸우고 있는 불쌍한 막내 동생, 학교에서 전교 꼴등이지만 인기 많은 일진, 카페에서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는 털털한 친구.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를 조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끝이냐? 아니죠.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어요. 독백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백을 찾고 그 독백을 연습을 해서 오디션장에 가면 합격의 승률이 무조건 올라가요. 이건 진짜 영업 비밀인데요, 극매체 단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찾고 독백을 준비하기 때문에 10개월이라는 시간에 성과가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독백 찾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너 이 연예인 닮은 것 같아, 너 이 사람 닮았어 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만약 그 연예인이 배우로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배우라면 이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송강호 배우와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그때부터 네이버에 들어가서 송강호 배우의 필모를 쫙 정리해야 돼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품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면서 독백을 찾으려고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언제 다 보나요? 저 빨리 이미지 찾아서 오디션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설마 이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당장 이미지 찾아서 오디션에 합격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내가 치른 대가는 이 유튜브 영상 본 거 하나고 그렇게 꽁으로 결과를 얻겠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단기간 내에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 강의 듣고 나면 이미지 찾아서 바로 합격한다, 사기입니다.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이버에서 그냥 또 줄거리 막 찾아보면서 내가 할 만한 역할만 막 골라서 해야겠다 이렇게 머리 쓰지 말고요, 배우로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보셔야 돼요. 작품마다 인물의 성향이 다 다를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과 가장 잘 맞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찾겠다고 해줬지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더 디테일하게 이 얘기를 해볼게요. 독백을 찾았는데 그 인물의 성향과 주어진 상황 다 좋은데 영화상 대사가 너무 짧거나 연령대가 좀 나랑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각색을 하셔야 돼요. 대사를 맥락에 맞게 앞뒤 조금 더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길이를 좀 오디션용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연령대를 여러분들 나이대로 조금 바꿔서 그런 각색을 넣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지금 여러분들이 찾는 이미지는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다양한 경험이 쌓이면서 이미지는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통해서 찾게 되는 이미지는 최소 한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진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위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이미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또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평소에 다양한 스타일링을 도전해 본 적이 없다면 헤어스타일도 좀 변신을 많이 해보시고, 뭐 남자친구분들은 헤어스타일 할 게 없으면 염색도 좀 해보시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른 컨셉으로 시도를 해서 바꿔보시고, 평소에 자신이 아닌 배우로서 내가 좀 다양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일상에서조차도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해보면 더욱 좋아요. 저희는 수업 때 무조건 연기하는 역할과 흡사하게 최대한 스타일링을 그렇게 하고 오라고 해요. 역할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고 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이 10개월 동안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도 찾게 되더라고요.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변화하려고 시도하셔야 여러분들의 인물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오늘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들을 제가 다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또 이렇게 길어졌는데 정말 포기할 내용이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로 채워 넣었고, 사실은 3시간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아요. 너무 안 좋게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좀 해보시고 이미지를 꼭 찾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중에 해당 내용으로 제가 또 내년에 극매체에서 특강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뵙고 제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나중에 만나게 되면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영상 꼭 여러 번 보시고 이미지 꼭 찾고 다음 주에도 저희는 유익한 내용으로 주제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